안녕하세요. 빌딩 여신 이유라 이사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알면 안 당하는 전세 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깡통 전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깡통 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거나 비슷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의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 부동산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는 안정적인 전세가율은 60% 내외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은 바로 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를 활용한 사기입니다. 신축 빌라와 같은 매매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그런 물건들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매매가보다 높은 그런 전세가를 받고 이렇게 받은 전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추가 부동산들을 매입하는 형태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자기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남의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여러 주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매매가보다 전세가율이 높은 그런 지역이나 그런 물건들은 좀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만약 내가 신축 빌라에 첫 입주를 한 전세 세입자라고 하면 중간에 그 신축 빌라는 언제든지 분양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되면 건물을 지었던 그런 건축업자나 분양업체분들이랑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그 빌라가 팔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때 빌라를 처음 신축한 건축주와 그리고 새로운 건물 주인 간에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이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피해는 전세 세입자가 떠안게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변경이 돼서 보증금이 서로 얘기하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전세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가서 내 전세금이 얼마인지 다시 주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 건물주, 전 주인분한테도 가서 다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관계에 얽히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양측의 우리 보증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항력 발생 시점의 허점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 요즘 걱정하는 우리 2030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을 점유하는 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한 날, 그 다음 날의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 날부터, 바로 등기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 근저당권이 등기부등본에 찍힌 날과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차 보증금을 준 날, 그리고 입주한 날이 만약에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근저당보다는 조금 늦은 시간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악의적인 마음을 품은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대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돌려줄 수 없는 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보통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더 사는 이런 갭 투자들을 하다가 본인이 전세금을 갚아주지 못하고 그 부동산이 경매로 갔을 때 해당 손해는 다 이 깡통 전세 세입자들이 떠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만약에 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후순위권자가 돼서 낙찰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타 다른 사기 수법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희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건물의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임대 시세 외에 매매 시세도 얼마인지 부동산 우리 사장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들도 확인하면서 주변의 매매 사례들이 평당 얼마에 거래됐는지, 우리 건물의 가격은 얼마쯤 예상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증보험 가입도 있겠죠.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부동산에 너무 많은 대출이 껴있는 근저당권을 본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열람하는 거예요. 올해 4월 1일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 미납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경매로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체납 정보를 열람해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면 안 당하는 전세 사기. 사기꾼은 어디서나 존재하니 우리가 똑똑한 임차인이 되자고요. 궁금한 점이나 모르시겠는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